요즘 AI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화려한 발전 뒤에 사실은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병목 현상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풀고 AI의 미래를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이끌 광학혁명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AI가 어떤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빛이 그 해결책으로 떠올랐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선수들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왜 AI의 미래가 바로 이 광학기술에 달려있는지 그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싼 GPU들이 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원인, 바로 병목 현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챗 GPT 같은 거대 AI 모델이요. 이게 사실은 하나의 뇌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한 몸처럼 정말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GPU들을 연결하는 데이터 도로가 지금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AI 발전 전체에 슬슬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거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구리선,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신호가 막 서로 엉키고 뜨거워지고 에너지 낭비도 엄청나거든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빛, 즉 광섬유는 어떠냐? 훨씬 적은 에너지로 훨씬 깨끗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왜 구리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광학 기술은요,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뭐랄까 필연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학 기술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구리선에 흐르는 전기는 멀리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레이저 포인터 빛은 저 멀리 벽 끝까지 선명하게 가죠? 딱 그겁니다. 빛은 데이터를 거의 손실 없이 멀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요즘 듣는 400G, 800G, 그리고 이제는 1.6T라는 숫자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의 차선이 2배, 4배, 이렇게 미친 듯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넓어진 도로 위를 오래된 자동차,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달리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제는 초음속 제트기, 바로 빛이 달려야 할 때인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빛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기업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회사들은 그냥 부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빛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말 그대로 파이어니어들입니다. 모른 광통신의 시작은 뭘까요? 당연히 빛 그 자체겠죠. 바로 그 빛을 만들어내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루멘텀입니다. 루멘텀이 없으면 데이터 전송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버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루멘텀의 레이저를 통과하면서 데이터를 가득 실은 빛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데이터 생태계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 그 자체인 셈이죠. 자, 빛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빛신호를 받아서 해석하고 또 반대로 내보낼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 중요한 번역기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코히런트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공유기에 랜선을 꼽는 것처럼요.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코히런트가 만든 트랜시버라는 모듈을 꽂아요. 바로 이 작은 장치가 들어오는 빛 신호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또 나가는 전기 신호를 다시 빛 신호로 바꿔주는 아주 핵심적인 양방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코닝입니다. 코닝은 이 생태계에서 물리적인 길, 즉 데이터 고속도로를 까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센터가 무한정 커질 수는 없잖아요. 한정된 공간에 서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바로 여기서 코닝의 기술력이 폭발합니다. 기존 케이블이 4차선 도로였다면 코닝의 케이블은 똑같은 폭에 16차선 도로를 까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공간 효율이 엄청나겠죠?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안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를 연결하는 더 거대한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이 역할을 맡은 회사가 바로 시에나입니다.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도시 크기의 데이터 센터 하나를 다른 센터와 연결하는 KTX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잇는 KTX처럼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을 초고속으로 쫙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DCI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시에나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서울 데이터 센터에 지진이 나더라도 부산에 있는 센터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어받아야 하잖아요. 이걸 재해복구라고 하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AI 모델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협업하려면 데이터 센터 간의 초고속 연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지금까지 본 회사들이 기존의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면 아예 이 판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포에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인데요. 이들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 방식이 사람이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하는 수제 명품 가구였다면 포에스의 방식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공장제 가구 같은 거예요. 광모줄 생산 과정을 반도체 공정처럼 만들어서 크기도 확 줄이고 원가도 낮추고 대량 생산을 훨씬 쉽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왜 AI의 미래가 빛에 달려있다고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AI 경쟁의 무대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GPU를 몇 개나 더 샀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수만 개의 GPU를 얼마나 손실 없이 하나의 거대한 슈퍼 GPU처럼 묶을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바로 1.6T 같은 초고속 광학 네트워크에 달려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물론 구리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아주 짧은 거리에서는 계속 쓰이겠죠.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고속 연결에서는 구리가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그 자리를 광학 기술이 완전히 지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가 커지면서 엄청난 데이터 교통체증이 생겼다. 둘째,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빛이다. 셋째, 이 빛의 인프라를 만드는 루멘텀, 코이런트 같은 새로운 생태계가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닮아가는 AI가 이제 빛의 속도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될까요? 이 기술적인 변화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거대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